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성희입니다. 반등세 이어가던 양시장 방향 달리하면서 오늘 장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과 유럽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고 또 산유국들의 5일 감산 합의에 대한 불확실성 또한 이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인데요. 오늘 코스피가 0.9% 하락으로 1800선 지켜내면서 마감했고 코스닥은 강보합으로 600선 위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변동성 장세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일장 대비할 전략들도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략 가득 챙겨가시고요.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이창원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부터 이렇게 또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픈 채팅방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도 또 굉장히 전략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팅방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 또한 얼마 전부터 무료방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시황이나 기타 관련된 이야기들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만 종목에서만큼은 적어도 차별화가 있을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종목을 선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죠. 기본적 분석이 될 수도 있고 기술적 분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금융공학적인 그리고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목 선정이 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4일 안에 4%의 수익이 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감이 산재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드리고 있고 이번 주에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드린 3가지 종목이 그중에서도 2가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매우 좋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에게 손해를 보거나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주지 않는 그런 카카오톡방이 아닌 만큼 정말 관심을 가지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종목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담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번호 023-1531-2611, 2612번 이 2대 전화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상담 신청하실 때는 종목명과 함께 매수가 그리고 비중까지 정확하게 보내주셔야지 여러분께 딱 맞는 전략 세워드릴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방법들 이외에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창원 전문가와 함께할 수 있는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나오니까요. 거기 바로 클릭만 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금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장중에도 많은 전략들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 바로 들어가 보기 전에 오늘 시장 먼저 점검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 일단 양시장이 방향이 갈렸습니다. 코스피는 소폭 하락 그리고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자, 거래소에서 외국인의 매도세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기전자 업종으로는 매수가 들어왔고요. 변동성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시장은 저희 어떻게 분석해 볼까요? 네,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크게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에서의 매도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라는 것. 하지만 종가 장이 마감되는 시점을 앞두고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분명히 유입이 되었죠. 덕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재 미 선물시장에서의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데 아마 선물시장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결국 내일 시가를 어느 정도 띄우기 위한 그 전에 매집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적어도 옵션 만기일인 내일 장 초반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선은 눈에 보였습니다. 다만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가? 반면 최근에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동학개미운동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나왔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너무나 크게 유입이 되는데 반해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분명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드리자면 적어도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증시가 턴을 할 만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금 여력은 충분해요. 캐리 트레이드라고 하죠. 캐리 트레이드에 필요한 3가지 조건 중 2가지는 완벽하게 충족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미금리가 크게 떨어짐에 따라, 즉 제로금리가 됨에 따라 자금 조달이 상당 부분 용이해졌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대한민국의 펀더멘털 또한 여전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한 가지, 환율이 아직까지 적정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원달러 환율이 조금 더 올라가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환차손에 우려해서 저는 외국인들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이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최근 며칠 동안 지수는 결코 빠지지 않았죠. 그것을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안 했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개인 투자자들의 최근에 유입되는 투자금 자체가 너무 크다라는 것. 그게 개인 투자자들의 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힘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반등하는 흐름이 분명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 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오늘 하루였고요. 또 하나 이야기해 드릴 것은 이제 이벤트입니다. 내일이죠. 옵션 만기예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에 배트벨에 처음 출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렸던 게 뭐였냐면 지난주 목요일 기준으로 보더라도 옵션 가격이 지금 콜이든 풋이든 지나치게 높게 평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최근 선물 지수가 현물 지수보다 조금 낮은 백워데이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행스럽게 오늘은 컨텐고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옵션 가격은 여전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 가격 245 콜옵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이 1.41인데 선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1.50입니다. 내재 가치는 제로예요. 내일 옵션 만기 이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면은 1.41은 결국에는 만기가 되는 그 시점에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매우 유용한 투자 전략이 콜과 풋 모두 매도세를 보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자들은 매도 포지션을 취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충분히 만들어진 그러한 여건이었습니다. 그걸 놓칠 리가 전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콜이든 풋이든 오늘 장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장 초반에는 하락하다가 재차 올려버리고 장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재차 떨어뜨려 버리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온 채 지수를 일정 부분 레인지 구조라고 하죠. 일정 부분 틀 안에 가둬두기만 하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메이저 투자자들은 전부 다 수익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흐름이 내일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내일 국내 증시는 어느 한 방향으로 매우 크게 움직일 겁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 미 선물 시장의 상승이 결코 적지 않기 때문에 시장이 내일은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 거기에 착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내일 장까지 임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시장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여러분 종목 진단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 오늘도 역시 문자 종목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NHN 가장 먼저 신청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는 71,000원 그리고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 자, 오늘 종가가 69,600원입니다. 지금 약손실을 보고 계시는데요. 71,000원이면 글쎄요. 언제 들어가셨을까요? 근래에 들어가셨을지 아니면은 좀 오랫동안 갖고 계시다가 이제 손실을 많이 하고 조금 올라왔을지 이런 부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자, 71,000원인데 이 종목 저희 좀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우선 NHN 종목 자체는 결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에 주가는 분명 뚜렷하게 반등을 하고 있고 수급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는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기관의 매수세가 매우 뚜렷하죠. 그러다 보니 3월 19일 찍었던 51,800원이라고 하는 저가 대비 지금 약 30%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이 소폭 개선이 된다면 저는 이 종목의 주가 또한 결국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었던 75,000원대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더군다나 지금 주가가 69,600원인데 71,000원이 매수가이면 사실상 2% 정도의 손실밖에 안 나고 있습니다. 비중 또한 10%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이 좋으면 단 내일 하루 만에 우리 투자자님의 매수 가격인 71,000원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시장이 크게 악화될 경우 주가가 밀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손절 가격은 제가 우선 6만 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NHN이라고 하는 종목은 아마 단기 투자한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만큼 중기나 장기적으로 대응한다라는 판단 아래 손절 가격은 우선 6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주가가 꽤나 올라가서 주가 상승이 매우 뚜렷하게 나온다면 그때는 목표 가격을 올 1월 찍었던 8만 원까지 보고 대응하시면 적어도 우리 투자자님에게 큰 리스크 없이 아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NHN 첫 번째로 상담해 드렸고요. 일단 손절가 6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대응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 봤을 때 목표가는 8만 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고요. 다음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네요. 바로 만나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테일림 포장. 테림 포장이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800원에 10%요. 2,800원에 10% 갖고 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약간 또 뭐 택배 관련해서 수혜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또 수익을 보고 계시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이제 어디서 좀 익절을 할지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투자자님 이 종목 단기 투자하려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네, 가려고 투자를 제가 하신 이제 건가요? 알고 싶은 게 올 연말까지 가져가도 되나 싶어서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이 종목을 연말까지 가지고 갈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봅니다. 테림 포장이 최근에 주가 상승이 나온 것은 결국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수혜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나온 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네.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는 시점에서는 테림 포장의 주가는 결국에는 조금 더 밀릴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중기나 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결과를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을 2,8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 정말 잘 잡았다고 보입니다. 더군다나 매수한 다음 날로 보이는데 갭 상승이 크게 나왔으니까 지금까지 시세가 이렇게 강하게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투자자님이 철저하게 단기 투자 관점으로만 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1,200원 정도 더 먹는 4,000원. 4,000원이면 제 생각에 이번 주 안에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미련 없이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네, 나 연말까지 가져갈까 싶어서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투자자님이 연말까지 가지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어떤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배당금 탈라고요. 배당금. 네. 그렇게 봅니다. 사실 모든 기업이 배당을 결국엔 다 주죠. 지금 테림 포장 같은 경우 기재되어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배당 수익률이 8%나 됩니다. 상장사 치고 매우 높은 수익률인데 8%이 배당을 얻기 위해서 배당 관련된 이슈, 이와 관련해서 대략 올 9월이나 10월부터는 분명 테림 포장의 주가 상승도 나올 거라고 봐요. 하지만 테림 포장의 배당 수익률이 8%로 매우 높죠. 우리 투자자님도 알고 다른 모든 투자자도 알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 종목이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떨어질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림 포장 적어도 지금처럼 역배열에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단기로 투자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건 우선은 단기 차익 실현하십시오. 4,000원 정도에서 매도하시고 수익 챙기시고요. 9월이나 10월쯤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보고 그때 차트상으로 보이는 흐름이나 기타 관련된 뉴스들 체크하시면서 다시 들어가도 결코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테림 포장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좀 연말까지 갖고 가고 싶으시다고 하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역별인 점 이런 부분들 들었을 때 단기적으로 보고 일단은 4,000원 선에서 수익 실현을 하시자 이렇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좀 다시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음은 어떤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NK맥스 신청해 주셨고 매수가는 14,000원 그리고 비중은 4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는데요. NK맥스 14,000원이면은 갖고 계신 지가 꽤 오래 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여름쯤에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지난해 가격이네요. 자, 그 이후로 지금 쭉 떨어졌고 이번 장에서도 좀 폭락이 나왔다가 다시 좀 되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전문가님 과연 이 좀 매수가까지 나올 수가 있을지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우선은 가지고 가십시오. 제가 이 종목을 다행스럽게 얼마 전부터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던 종목이었고 그리고 아까 전화가 비록 끊기긴 하였지만 우리 연락을 주신 시청자님이 아마 다른 시간에도 연락을 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배트맨은 계속해서 저 또한 보고 있기 때문에 NK맥스 14,000원이라고 하는 점, 그 점만 보고도 이 시청자님은 여러 번 전화를 주셨던 투자자로 보여지는데 NK맥스 제가 차트 보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동사 같은 경우 지난 8월부터 올 2월까지였죠. 주가는 계속해서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기점으로 횡보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뜻하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 분명한 변동도 있는데 NK맥스는 일정 부분 기간 조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 기간 조정 이후 하필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으로 인해서 시장이 밀리면서 종목 또한 밀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11,200원이에요. 시장이 붕괴되기 전에 주가 흐름을 이미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아직까지 2,000포인트도 못 올라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NK맥스는 이미 주가가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뜻하는 것은 NK맥스는 아직까지도 매수세가 매우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비록 동사 같은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펀더멘털이죠. 대단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주가는 2배까지 올랐다는 점. 거기에 차관을 두고 이 점을 우리 투자자님이 꼭 체크를 하시면서 NK맥스를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14,000원대 회복될 거라고 봅니다. 설령 그게 아니라면 비중이 40%이기 때문에 적정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손절 처리하는 것도 괜찮겠죠. 그래서 투자자님 비중 그대로 안고 14,000원까지 가지고 가세요. 기간은 지금부터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만약 14,000원까지 도달한다면 저는 지금부터 이번 달 안에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하지만 14,000원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14,000원의 주가가 올라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모두 털어버리시고요. 하지만 주가가 밀려서 10,000원을 깬다면 그때는 비중 지금 기준으로 절반만 매도하시고 리스크 차원에서의 해지를 조금만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NK맥스 상담을 해드렸고요. 지금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일단 비중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데 매수가가 회복이 된다면은 거기서 좀 청산을 하시고 만약에 더 밀려서 10,000원 아래까지 떨어진다면 여기서 비중 축소해서 손실 좀 줄이는 전략 이렇게 세워드렸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상담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생하십니다. 네, 전화 잘 주셨어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요. LG요.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61,700이고 비중은 50%요. 61,700원에 50%요. 예, 예. 이거는 어제 오늘 들어가셨어요, 혹시? 한 3일 됐나? 3일 정도 되셨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오늘 또 조금 하락을 했네요. 50% 예. 비중 상당히 조금 많으신 편이기는 한데 이 종목 좀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투자자님 이 종목 단기로 보신 거예요? 아니면 중장기로 보신 거예요? 단기로 안 보고 좀 길게 봤거든요, 제가. 네, 길게 보셨다면 대략 기간은 어느 정도 잡고 매수하셨습니까? 7월 달 정도. 예? 기간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네네. 한 7월 달까지는 어떻겠노 싶어서. 네, 알겠습니다.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LG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의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주가의 상승이나 주가의 하락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나 심지어 기관 외국인 또한 지주사는 특별한 호재거리가 있지 않는 이상 매수는 크게 하지 않아요. 그게 뜻하는 것은 주가가 올라갈 때 매우 더디게 올라가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더디게 떨어지는데 지금 LG는 아쉽게도 떨어질 때는 말 그대로 매우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난 2월 12일 기록한 82,200원이라고 하는 고가 대비 저점이 무려 45,000원까지 하락폭이 시장보다 월등히 더 컸어요. 그리고 반등이 비록 나왔다 하더라도 이 반등 이후로 수급이 마냥 몰린다면 저는 그것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와 같은 반도체거나 아니면 우리 투자자님도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2차전지 관련된 그리고 5G 관련된 이런 기업들의 수급이 몰릴 거라고 봐요. 우리 투자자님도 결국에 필요한 건 수익이다. 그죠? 그러면 LG에서 10%의 수익이 나든 다른 종목에서 10%의 수익이 나든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LG를 매수하기보다는 LG는 우선 61,700원 정도 매수 가격 부근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그 제가 정리가 61,700원 매수했는데요. 61,700원 예. 저 샀다고요. 네. 지금 주가가 59,700원이잖아요. 예예. 61,700원에 올라오면 그때 수익, 손실 아무것도 아닌 상황에서 우선은 정리를 하시고 아. 정리하고 난 돈 있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반도체 대장이나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기업들에 투자를 하면 아마 7월까지 봤을 때 LG를 보유하고 있을 때 수익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LG는 미련 없이 61,700원에서 정리하는 방향으로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아, 또 다른 건 좀 물어봐도 안 되겠습니까? 예, 물어보셔도 됩니다. 아, 삼성전기도 제가 좀 많이 비싸게 주고 샀거든요. 네. 104,500원 주고. 네, 삼성전기 크게 같은 샀거든요. 경우는 우선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시고요. 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까 카카오톡 저희가 이야기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서울경제 이청원 한번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일단 LG 상담해 드렸습니다. 일단 매수가에서 좀 청산을 하시고 이후에는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해보자 하는 전략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들은요. 우리 이청원 전문가의 오픈 채팅방 샘플러스 이청원 검색하시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삼성 SDI입니다. 아, 삼성 SDI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25만 500원이고요. 네. 그리고 30%입니다. 25만 500원에 30% 혹시 오늘 들어가셨어요? 아니요, 24일 날 들어갔습니다. 아, 24일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청원 전문가께서 2차 전지 이야기 하셨는데 이 종목도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죠. 과연 이 섹터 좀 바닥을 찍고 이제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하는 건지 이 종목 좀 저희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 SDI가 지금 재화로 치면 박앤세일 구간이라고 보입니다. 매수 가격이 25만 원 정도인데 지금 주가가 딱 25만 원이죠. 그러다 보니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손실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비중이 30%인데 우리 투자자님 괜찮으시면 이 종목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좀 예. 여유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좀 속이 타는 게 네. 제가 24일 날 그 코스피 지수가 1550선에서 거의 바닥에서 반등할 때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그동안 계속 안 가다가 오늘에서야 이제 수급이 겨우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이 오늘 상위로 수급이 오니까 겨우 이제서야 이제 좀 시장에서 그 이슈를 받고 막 그러는데 네. 좀 이제 앞으로 그 코로나 이후까지는 이제 가져갈 생각인데요. 네네. 앞으로 한 3년, 5년
장기로 가져가도 괜찮을까 싶어가지고 전화드렸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3년, 5년까지는 안 가지고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삼성 SDI를 비롯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의 최근 주가 흐름은 분명 반등 국면에 있습니다. 시장도 조금씩 살아나는 국면에 있고, 한 가지 확실한 건 코로나19가 마무리된 건 아닌데 분명히 확진자나 사망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죠. 그것만으로 시장이 살아났기 때문에 저는 삼성 SDI 이 종목도 결국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다고 봐요. 저가가 18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이 25만 원인데 7만 5천 원이 올랐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상승이에요. 이게 뜻하는 것은 삼성 SDI 또한 최근의 주가 반등에 분명 영향을 긍정적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시장이 반드시 살아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삼성 SDI가 3년, 5년, 우리 투자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년, 5년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까지만 보더라도 당장 지난 2월 11일 기록한 35만 원 있죠. 이 가격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로 주가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우리 투자자님 올 연말까지 이 종목 35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신 후에 이후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한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다시 문의를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때 꼭 네, 한번 감사합니다.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삼성 SDI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 2차 전지 섹터 반등 국면에 있다고 보고 계시고 연말까지 35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요. 그때까지 일단 전략 세워드린 대로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TNG 좀 KTNG요. 부탁드리려고요. 예,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76,300원에 100%예요. 76,300원에 100% 들어가셨어요. 예, 예. 이 종목은 혹시 오늘 들어가셨나요? 아니요, 엊그저께 들어갔어요. 그제 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고 일단 예, 예. 비중을 전부 다 실으셨어요. 예, 예. 네, 뭔가 좀 이렇게 확신이 있으셔가지고 100% 실으신 것 같은데 자,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할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투자자님 100% 비중으로 들어가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예. 왜 이 종목에 100% 들어가셨는지 제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아, 예, 예. 이게 아무래도 좀 그 담배를 파는 회사라 코로나하고 좀 영향이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주가도 좀 많이 빠진 상태에서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서 좀 이제 배당 좀 노리고 장기로 가려고 했는데 오늘 뉴스에 그 회계 처리 위반이라고 해갖고 이제 뭐 감리위원회 시작한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궁금해서요. 네, 우선은 조금 전에 회계 처리 위반 관련된 이슈가 장 끝나고 나왔네요. 그래서 예, 시간 예. 외에서 이 종목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 조금 답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간 외에서 지금 이 종목이 0.26% 빠졌습니다. 이게 뜻하는 건 크게 문제는 없다라는 거죠. KTNG가 상당 부분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기업인데 회계 처리와 관련된 부정 또는 분식 회계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주가를 흔들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말씀하신 이슈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종목을 계속해서 보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배당이라고 하는 이슈도 있는데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한 5% 정도의 수익인데 적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님이 KTNG 이 종목을 10년, 20년 그렇게 가지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보면은 결국에는 매매 차익을 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건데 KTNG 지금 주가 흐름 보면 지난해 11월부터 매우 조금씩 빠졌죠. 예, 예.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없었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는데 그건 아닙니다. 시장이 너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는 밀렸어요. 하지만 주가가 상승하는 그 구간에서 63,000원을 저점으로 해서 76,000원까지 대략 20% 정도 올라왔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하면 결코 많이 올라온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적게 올라왔어요. 빠질 때는 남들처럼 다 빠지고 올라갈 때는 남들보다
덜 올라가는 종목, 적어도 좋은 기업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투자자님이 지금 76,300원이면 100원 정도 손실입니다. 사실상 큰 손실이 아니에요. 이 정도는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만큼 내일 시가에 우선 이 종목은 정리를 하시고요. 예, 예. 비중 100%를 대략 3개나 4개 정도 종목으로 나누어서 다른 종목을 편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드리는 건 대한민국은 반도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역시 반도체,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주력으로 삼으려고 하는 5G,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의 종목을 한 번씩 살펴보시고 그 종목들의 분할 매수, 그리고 다른 종목들에 조금씩 분산 투자를 한다면 저는 KTNG 이 종목을 가지고 올 연말까지 가는 것보다 우리 투자자님에게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내일 시가에 KTNG 가급적 던지는 방향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KTNG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좀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전화 연결돼 있네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그 차바이오텍이요. 차바이오텍 매수가와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비중 20%고요. 네. 15,550원인데 네. 오늘 뭐저 7천 얼마까지 가다가 내려와 버려서 그냥. 그러게요. 예. 이거는 언제 매수하셨어요? 어제 들어가셨어요? 어젠가 그젠가 그래요. 알겠습니다. 가격을 보니까 일단 어제 정도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오늘 일단 갭상승 출발을 해가지고 장 초반에 좀 많이 올려 세웠는데 다시 다 되돌아왔는데 그래도 아직은 약수익권에 있기는 해요. 자, 이 종목 어떻게 볼지 바로 상담해 드릴게요. 예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우리 투자자님 이 종목 단기적인 단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겁니까? 아니면 중기나 장기 투자하려고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좀 가져가 볼까 했는데 예. 어떨지 그래서요. 저는 이 종목 단기적으로 시세를 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우리 이 종목 단기적인 접근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세우고 제가 대응 방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차바이오텍 이 종목은 코로나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오늘 이슈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게 줄기세포 관련된 이야기였고, 그로 인해서 오늘 장중에 대략 9% 정도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가가 많이 밀렸죠, 오늘. 예,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차바이오텍 이 종목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2시 이후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바이오텍 이 종목도 밀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 10,000원이라고 하는 가격을 찍은 이후로 주가가 지금 60%나 올랐습니다. 그죠? 예. 우상향하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오고 있고, 더군다나 더 큰 호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차바이오텍 이 종목이 지난해까지는 관리 종목이었는데 올해부터는 이 관리 종목에서 해제가 되었죠. 예. 기업 가치를 조금 더 냉정하게 평가를 받을 거예요. 제약 바이오 섹터에 속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실적은 아쉽다 하더라도 기업이 보유한 재무 구조는 매우 좋습니다. 더군다나 며칠 전부터 시세가 나오는 걸 사실 저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차바이오텍 이 종목이 단기적으로 한 번 더 뻥 하고 저는 주가가 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오늘 17,000원 이걸 넘어설 거라고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11월 13일 찍었던 17,500원대 이 가격도 넘어설 거예요. 그러면 목표 가격을 얼마로 잡느냐? 대략 2만 원 잡으십시오. 우리 투자자님 지금부터 이번 달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종목 목표 가격 2만 원입니다. 다만 주가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었을 때 주가가 혹시나 14,000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약 7% 정도 손실인데, 그때는 힘이 완전히 떨어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14,000원은 손절 가격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4,000원까지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바이오텍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상담은 저희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신청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27,350원, 그리고 비중 10% 갖고 계시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젠백스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일단 이 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런데 주가는 지금 이 매수하신 가격과는 괴리가 조금 있는 상황입니다. 한 4,000원 가량의 좀 괴리가 있는데 이 종목 저희 좀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좋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지금 주가 흐름이 그걸 반영해 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젠백스가 코로나19 관련된 테마로 약간 엮여 있는 것 같은 모습이지만 사실상 주가는 그러지를 못해요. 최근에 시장이 매우 크게 반등을 했는데 동사의 주가 비록 반등했지만 최근 3거래일간 하락폭이 결코 적지가 않습니다. 4월 6일에는 결국에는 밀렸고 4월 7일에도 그리고 오늘 또한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장이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제약 바이오 섹터에 있는 종목들의 상승 또한 매우 뚜렷하게 나오는데 젠백스는 지금 그 수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없는 종목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 가지고 가기보다는 가급적이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하는 게 더욱 좋은 결과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더욱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지금 이 종목에서 손실은 약 17% 정도 될 것 같은데 비중이 10%입니다. 크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대략 2% 정도의 손실.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2%의 손실 결코 크지 않으니까 내일 시가에 미련 없이 이 종목 정리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보된 예수금은 옵션 만기가 지나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까지 우선은 보유를 하시다가 그 이후로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 그냥 거기에 편승을 해버리십시오. 그러면 젠백스에서 나타난 손실은 충분히 만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젠백스까지 상담해 드렸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한 상황입니다. 3대 지수 1%가량 지금 올려세우고 있는데요. 일단 미국에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정부와 의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을 조금 만회하기 위한 그런 부양책들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오늘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고 돌아올게요. 네, 이청원 전문가의 투자 팁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요즘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정말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그런 방법들 준비해 주셨다고 하는데요. 오늘 바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주제는 폭락장에서의 대응 방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방법이 아니라 제가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자라는 가정 아래 시기를 한 달 반 정도 전 2월 중순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앞으로 약 2달 동안 대한민국의 증시가 폭락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보자라는 판단 아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은 코스피 지수 차트입니다. 첫 번째 노란색 보이시는 게 2월 중순이었고요. 대략 2200포인트. 그리고 두 번째 보이는 이 원이 이번 최저점인 1439포인트입니다. 대략 750포인트가 떨어졌습니다. 지수 자체로 보면은 35% 수준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동기간 중에 대한민국의 증시는 물론이고 세계 증시 모두 다 좋지 않았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할 것 없이 대다수 종목들이 말 그대로 폭락이 되었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장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그런데 그때 가서도 여러분들이 이번과 같은 동일한 투자 전략을 취한다면 적어도 지난 몇 년 동안 쌓아둔 그 자산은 결국에는 날아갈 거예요. 앞으로 그런 룰을 범하지 말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폭락장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가정 아래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첫 번째 대안은 역시 현금 확보겠죠. 2월 20일 정도를 기준으로 하면 그 시점에서 우선 한 달 반, 2달 동안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을 할 거니까 빨리 종목 정리해야지. 그리고 나는 현금을 확보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지만 어찌 보면 가장 합리적인 투자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손실은 발생할 수 있지만 추가적인 손실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장이 빠지면 빠지는 것을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1430포인트 정도에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을 보고 정리하고 남은 그 예수금을 토대로 재투자를 한다면 현금 확보를 위해 단기적으로 손실 처리한 그 손실금 정도는 저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금융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고 있고 조금 더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또 다른 대안을 제시를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게 바로 인버스예요. 제가 최근에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는 가운데 많은 투자자분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면 내 종목이 빠집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이야기였지만 그것보다는 이렇게 폭락장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를 대비해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상장된 인버스라고 하는 상품을 매수하는 것도 오히려 폭락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대한민국에 상장되어 있는 인버스 상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코스피 이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거나 코스닥 150 또는 코스피 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인버스 상품이 현재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그것만으로도 부족할 경우에는 레버리지라고 하죠. 2X 인버스와 같은 상품이 아직까지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에 폭락장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인버스 상품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다가 포트폴리오에서의 일정 비중은 꼭 인버스 상품을 매수한다면 폭락장에서 내 종목은 조금 하락하고 손실이 나더라도 인버스에서 수익이 날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반드시 인지해 주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죠. 음의 상관성을 갖고 있는 상품을 편입하는 거예요. 최근의 시장 상황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우 큰 폭의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금이에요.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투자를 함에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서프라임 때도 마찬가지고 예전 외환위기 때도 금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국제 금 가격은 오히려 코로나19에 따른 충격이 있는 지금 시점에서도 점진적인 상승 흐름이 나왔고 최근 1년간 최고가를 오늘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짜고짜 여러분들이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사는 것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금과 관련된 ETF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매수하고 잠시 기다린다면 폭락장에서 시장은 밀리더라도 여러분들 금과 관련된 ETF의 주가는 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요. 또 하나가 바로 달러죠.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경기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요. 물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자국 통화에 대한 타국 통화의 교환 비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대적 교환 비율이죠. 그러다 보니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 버리거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었을 때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원화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게 되는, 즉 달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원화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을 때 원달러 환율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하고 말 그대로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러한 국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안전자산으로 평가를 받는 달러에 대한 수요는 반드시 늘어나요. 참고로 달러뿐만 아니라 통화를 기본으로 하였을 때는 두 가지가 더 있죠. 세계 증시가 매우 불안하다. 그러면 달러, 그리고 일본 엔화, 마지막이 스위스 프랑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느 정도 시장과 음의 상관성을 갖기 때문에 달러를 여러분들이 매입하는 거, 가까운 은행에 가서 달러를 매수하셔도 되고요. 외환시장 가셔서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역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달러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있는 ETF를 여러분들이 매수한다면 적어도 폭락장에서 손실 볼 일은 결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가급적이면 지수와의 상관계수가 낮은 자산을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폭락장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 자산은 있다는 것. 그 점을 명심하시고요. 더욱 좋은 어찌 보면 나는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금융시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리스크를 충분히 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역시 가장 좋은 방안입니다. 파생상품 거래예요. 참고로 파생상품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다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기초자산으로부터 파생된 상품입니다. 코스피 200에서 파생이 되었으면 코스피 200 선물 혹은 옵션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게 달러가 되었을 경우에는 통화 선물 또 금리가 되었을 때는 금리 선물 개별적인 주식에 대해서도 헤지 차원에서도 얼마든지 주식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사실 이번 코스피 지수가 80포인트, 100포인트 떨어지는 시점에서 누군가는 분명 계속해서 선물 시장에서 매도 포지션을 취했을 거예요. 투자금이 1,000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익은 엄청나게 났겠죠. 분명 그렇게 합리적인 투자자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유용한 투자 전략이 즉 폭락장에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유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 파생 상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선물이든 옵션이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다수 위기를 거쳤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분명 누군가는 수익을 냈다라는 점, 그 점을 인지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표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은 주식만 한다라고 하였을 때는 첫 번째로 종목을 모두 정리해버리고 현금만 확보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는 다양한 ETF를 활용한다라는 것.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고 기타 주식시장이 아닐 경우에는 달러나 금과 같은 자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계좌를 개설하는 것 또는 파생상품 거래를 하는 것 마지막으로 해외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다양한 음의 상관계수를 가지고 있는 자산을 편입하는 것 그게 이러한 폭락장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대한민국 코스피 차트고요. 코스피 월봉 흐름입니다. 제가 크게 5가지에 대해서 번호를 매겨놨죠. 1번은 90년대 중반에 온 외환 위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가 하락이 매우 뚜렷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00원에서 2,000원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국면이 나왔고 2번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이 붕괴되었던 시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닷컴 버블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3번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불과 11년 전에 왔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위기를 주었고 대한민국 증시는 물론 세계 증시가 말 그대로 폭락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왔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2018년 10월에 있었던 충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마지막 5번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충격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1, 2, 3, 4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5번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충격이 조금 더 이어질지 아니면 이제 마무리되고 반등이 나올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한 건 알고 있죠. 언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 위기는 다시 올 겁니다.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20년 뒤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위기는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것. 비록 지금은 코로나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10년 전에는 서프라임 모기지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그리고 25년 전에는 IMF라고 하는 외환 위기라고 하는 얼굴을 가지고 분명 찾아왔습니다. 다음에 어떤 얼굴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옵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함에 있어 이번처럼 막연히 시장이 올라가겠지라는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지는 마시고요. 때로는 과감하게 손절을 그리고 때로는 과감하게 인버스에 대한 투자를 때로는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도 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폭락장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이청훈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트 트레이딩맨은 자본시장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